오늘이 다루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시간제로 떨어진 거예요. 15시간 미만으로. 임금은 절반으로 깎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도 중단.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결국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또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요. 현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을 약속했었죠. 이들도 근로자의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이런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처우와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심 기자, 근로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일단 보통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요. 정규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근로시간, 예약기간, 지위 명령자, 또 고용 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 그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속합니다. 그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대우가 당연히 달라질 텐데 근로시간은 어떻게 달라지죠? 네,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20시간 혹은 30시간이고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통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됩니다. 18시간 미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초단시간 근로자 직군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생각이 나는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거든요. 다른 직업도 있나요? 네, 다른 직업도 많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간병인,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현황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가요? 예, 최근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7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에 육박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한마디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은 대부분 사회보험이나 정년보장 의무가 없는 비정규직이어서 기업으로서는 고용에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부담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셈인데요. 성별로 따져볼 때는 남자가 더 많은가요? 여자가 더 많은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여성이 12만 279명으로 남성 6만 6,264명보다 약 1.8배 많았습니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더 나게 되는데요. 여성이 41만 1,307명으로 70.3%, 남성이 17만 4,146명으로 29.7%가 기록됐습니다. 결국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또한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9.9%로 남성 7.7%보다 더 높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셈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이 정규직을 찾기 어려워지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택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에 여성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으며 초단시간 일자리 확대가 성차별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 고용 여건도 살펴볼게요. 사실 짧은 시간 일하더라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월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고용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55만 원에서 30만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고용 계약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가 7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15.0%에 가까웠습니다. 1년 미만이 77%나 된다니 그럼 2년 이상은 전무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낮아진다고요. 네, 상대적으로 시급이 낮은 서비스업을 위주로 단기 근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 자체가 감소한 것이고요. 또 정부도 일자리 숫자 확대에만 매달려 이를 시장에 맡기다 보니 근로조건은 더 나빠지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다양한 초단시간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고용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임금 수준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6월에 조사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 총액은 274만 원입니다. 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은 319만 4천 원, 비정규직은 137만 2천 원으로 정규직의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 월 임금 총액을 살펴보면 파견 근로자가 183만 5천 원, 용역 근로자 153만 8천 원, 일일 근로자 129만 7천 원이었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74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은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임금뿐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사회보험 가입률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가입률 역시 비정규직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그만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근로 형태의 근로자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9%입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55.5%에 불과했고요. 이 중 단시간 근로자는 59.6%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에도 정규직은 97.8%, 비정규직은 52.7%면서 이 중 단시간 근로자는 56.4%밖에 안 됐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5.4%, 비정규직은 66.7%였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65%로 비정규직에 비해 낮았습니다. 네. 지금 받는 임금도 적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니 노후 대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연금 가입률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 역시 더 심각했습니다. 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4.6%, 비정규직은 19.9%로 나타났고 이 중 단시간 근로자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상여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67.5%, 비정규직은 22.5%면서 이 중 단시간 근로자는 16.6%에 그쳤습니다. 노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노조 가입도 궁금합니다. 노조 가입률이 아무래도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네, 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12.2%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용역 근로자는 3%, 파견 근로자는 1.9%, 일일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0.3%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동료 근로자들이 이들을 동료로 보는 인식도 낮기 때문에 노조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료들끼리도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군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현황을 살펴봤는데 통계적으로도 이러니 현장에서 직접 받는 대우는 상상 이상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들의 근로 형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고도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연장 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1년 만에 해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일수록 길게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비례적으로 보상적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자로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과 유급 휴가 미적용, 또 퇴직금 적용 제외 등 법적으로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 초단시간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주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므로 소정근로가 15시간을 넘었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실제로 받은 경우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해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이렇게 보장은 안 해주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얼마 전 경마장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일하는 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료 3년치를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가입 대상이 맞다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3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나선 일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주 2일 근무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요. 고용보험료 3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공제하면 1인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월급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인 거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입 대상이라는 건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적용제외 예외로 정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생업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입 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법령과 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됐을 때 좋은 점은 없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통상 180일 이상 일을 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인 이들은 주 1, 2일 근무하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일을 해도 70일에서 150일밖에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는 탓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담만 커지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사회의 의리자, 약자인 것 같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권리 신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상 비정규직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약이 일자리잖아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도 시간제 일자리 나누기였는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시간근로 장려를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제 근로로 끌어들여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쉽게 함으로써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의 목표 집단이 경력 단절 여성이 그 집단이 아닌 계층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죠.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닌 계층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경력 단절 연령에 해당하는 저학력 중장년층 여성보다 저학력 고령층 여성이나 저학력 청년층 여성에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추세가 더 분명합니다. 또 육아나 가사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유배우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에서만 많았고요. 또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율은 유배우 여성과 또 사별 또는 이혼 여성 모두 높았습니다. 정부의 원래 의도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거죠. 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말했듯이 법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지켜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없습니까? 네, 논란이 계속되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된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요. 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일과 연차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을 개정해서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